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프라인이고 되게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주식 얘기를 하게 됐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기업 분석 어떻게 하는지 기업 분석에 대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둥이를 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뭐냐? 항상 말씀드리죠. 분할 매수하라.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기업을 잘 고르셔야 돼요.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상한 기업 고르셔가지고 분할 매수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1번은 내가 기업을 고르셔라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상향,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성장할 수 있다. 지금 가격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고르시고 난 뒤에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다 혹은 그 섹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정말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공부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분할 매수 중요성을 딱 깨달았던 게 언제냐 그러면은 빅테크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실제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애플에서 많이 하고 구글에서 많이 했던 건데 애플 같은 경우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정답지가 있죠. 망할 이유가 없어요. 구글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유튜브 안 망합니다. 그죠? 그럼 얘들은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들 내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냐 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책도 보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 매매법도 보고 그리고는 과거 데이터를 보고도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항상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한번 해볼 거냐. 여기서 사서 물리는 거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5% 빠지면은 매수를 해보자. 여기서 10%가 빠지면 또 매수해보자. 그래서 더 빠지면은 그때는 내가 진짜 있는 걸 한 번씩 다 태워보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여기서 더 빠진 이런 경우에는 레버리지도 써보고 B2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들은 내가 믿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물려도 상관이 없지 않냐. 항상 강조하는 물려도 되는 기업을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셔라.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매도를 이런 데서 매도했어요. 애매하게.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플러스가 났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매하게 매도했습니다. 5% 벌고 6% 벌고 매도하고 돈 벌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자꾸 가는 거예요. 어디 가니? 모두가 그러죠. 어디 가니?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말씀드릴 때 뭐냐 그러면은 매수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눌려있을 때, 빠질 때, 좋은 기업들이 장이 안 좋고 뭔가 악재가 나오고 노이즈가 나와서 빠질 때 매수하시되 얼마? 21선, 51선, 61선, 100일선 이런 거 갔을 때 그럴 때 좀 사시면은 안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팔 때는 이게 저는 신고가 쓸 때 많이 팔았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이게 신고가 맞고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극복을 했죠. 신고가라도 버텨보자. 신고가 되면은 오히려 돌파 매매로 더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는 이거를 한 번, 두 번 해보다 나니까 어디서 팔아야 되냐? 올라가는 게 꺾였을 때. 여기서 파는 게 제일 이득이더라. 그래서 이거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체득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는 여기서 이제 옛날엔 또 상한가 찍으면 바로 팔고 국내에서 국내 주식들. 그리고는 왜냐면은 제가 그전에는 20% 한 종목 20% 먹으면 너무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또 코로나 이전에는 장이 그렇게 막 좋은 장이 아니었기도 했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장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번 가면은 좀 더 심하게 올라가고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주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장은 너무 이렇게 좀 과격하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짧은 타이밍에 엄청 올라가 버려요. 과거에는 뭐 한 2배 가면은 빠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에서도 한 번 쏘면은 3배, 5배 올라가요. 엄청 세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끝까지 약 물고 그냥 버티다가 위에서 팔아보자.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는 바뀌어야 돼요. 시장이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시장에 겸손해야 되고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은 나도 거기에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서 적응해야 되는데 요즘 장에는 앞으로도 이 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많고 그 다음에는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쏘면 크게 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파냐? 위에서 고점 꺾이고 21선 다 왔을 때 12선을 뚫고 내려올 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과거에는 이렇게보다는 신고가에서 팔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한 플러스 10% 더 나고 하면 거기서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이걸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이걸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매수할 때도 5%, 10%, 15%에서 분할 매수. 고점에서 5%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6, 7% 봅니다. 고점에 10% 빠지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11%, 12%, 신고가 쓰고 날아가면 15% 봅니다. 고점에서 20% 빠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얼마 벌어요? 25% 나와요. 신고가를 안 써도 25%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30%, 35%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상향하는 기업을 5%, 10%, 15%, 20%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5%만 빠졌다 올라가면 참 다행이지만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분할 매수를 여기도 사보고 더 빠지면 더 사보고 더 빠지면 더 산다. 종목을 잘 고른 그 전제하에. 그리고는 이 부분을 연습하다 보니까 좀 더 어찌 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대형주 많이 말씀드리고 대형주부터 스타트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기에서 내 매매법에 대해서 내 투자에 대해서 내 분석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커지면은 거기와 관련된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크니까 중소형주로 좀 더 빠르게 매수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소형주는 저도 아직도 잘 안 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잘 고르셔가지고 그걸 좀 더 길게 끌고 가시면은 대형주에서 20%벌 거를 중형주에서는 40, 50% 벌 수 있고요. 소형주에서는 100%, 200%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 본인의 이런 매매나 본인의 이런 그 검색 방법, 본인의 수익률을 점점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중소형주에다가 몰빵을 할 수는 없죠. 비중을 많이 태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첫 번째 저는 단추가 뭐냐 그러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다. 그러니까 내가 5% 빠졌을 때는 6% 먹을 게 있구나. 그만큼 분할 매수. 10% 빠지면은 12% 먹을 게 있구나. 그만큼 분할 매수. 그리고는 많이 빠지면은 여기서는 그냥 기는 거 다 태워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저는 익혔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저도 처음에는 2번, 3번밖에 안 나눴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럴 거 뭐 있냐. 매일 사게 되면은 차트가 어찌 가던 간에 이렇게 차트가 움직여요. 그리고는 내가 매일 사면은 처음에 스타트가 여기죠. 평단이 여기예요. 여기서 또 사면은 평단이 1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또 사면 평단이 1로 내려와요. 여기서 또 사면 평단이 1로 내려와요. 또 사면 평단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서 계속 사면은 평단이 요렇게 천천히 내려와요. 평단이. 그리고는 내가 처음에 사기 시작했던 요 라인 여기까지 올라와주면은 이만큼 수익이 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븐 스플릿 나눠서 빠지면 더 사라 라는 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내 시드가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100만 원 샀어요. 여기서 150만 원 사고요. 여기서 300만 원 사고요. 여기서 500만 원 사고요. 1000만 원 사래요. 야, 그럼 이게 한 종목만 내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에 뭐 시드에 2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내가 처음에 해서 100만 원 샀어요. 1100만 원 놀릴 거야? 안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 에이. 참아요. 어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포인트에서 세븐 스플릿 노노노노가 매일매일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사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을 밑에서 더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평단이 그 세븐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렇게 떨어질 더 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계좌가 뚝뚝뚝뚝 평단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단이 천천히 내려오고요. 그러면서 덩치가 커져서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수를 이제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매일 사시다 보면은 그러면 나중에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랐을 때 수익금이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꾸준히 어찌 보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 내가 욕심내서 확 들어갔다가 한 방에 올라주면은 기분이 너무 짜릿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서 한 방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 오면은 본절을 하죠.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걸요. 한 6개월, 1년 물려있다가 딱 본전 오면은 와 힘들었다. 그리고는 6개월, 1년 동안 마이너스가 나 있었으니까 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좀만 팔아야지. 다 팔아야지. 기분 나빠. 그러고 난 뒤에 처음에 본 게 맞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만 빼고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에서 어찌 보면은 이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갈 확률, 빠질 확률, 어디까지 빠지겠구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는 재물을 보든 뭘 보든 뭐 차트를 보든 여러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운드리가 나와, 레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의 싸움이에요. 그럼 내가 요 박스 혹은 내가 뭔가 실적의 우상향이라는 이런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아래에서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거고 그 확률을 점점 끌어올리는 겁니다. 모든 건 확률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확률을 끌어올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디테일에 계속 가미를 해야 된다. 확률을 높여서 정말 확률이 높은 쪽은 수익률이 좀 이제 예상되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시드를 크게 태워야죠. 비중을 많이 넣어야죠. 안정적일수록 분할 매수를 더 길게 하고 더 오랫동안 하고 더 시드를 키워서 수익금을 키워나가고 그리고는 약간은 변동성이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낮춰서
일단 어찌 보면 수익을 내되 거기에서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만큼 비중은 낮게 가져가셔야 된다. 결국에는 확률의 싸움이다. 요거를 조금 많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매를 하면은 결국에는 변동성을 내가 수렴시키는 거거든요. 분할 매수 자체가. 변동성 자체를 결국 분할하면서 이렇게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큰 흐름에 내가 태워가지고 그 변동성을 낮춘 시드, 변동성을 낮춘 평단으로 흐름이 올라타는 거. 그게 분할 매수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뭐 분할 매도는 지금도 저는 한번 팔면은 반 탁 팔아요. 예. 최소 20% 딱 팔아요. 난 뭐 이렇게 분할 매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볼린저 밴드를 뚫으면 2%를 파시고 신고가를 쓰시면 2%를 파시고 하루에 10% 오르면 10%를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오니까 하루에 15% 올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가 방송에서 그러시더라고요. 15% 오르면 15% 파시고 10% 오르면 10%를 또 파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맨날 신경 쓰는 것보다는 쭉 올라가다가 차트 깨졌네? 다음날 매도. 매도도 시원하게 그냥 30%딱 매도. 50%딱 매도. 뭐 더 가면 땡큐고. 밀리면은 남은 것도 50%또 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는 좀 큼직큼직하게 하셔도 돼요. 대신에 매수는 정말 길게 가져가셔라.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기업은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합니다. 3개월 동안 매수하잖아요? 그럼 3개월이면은 총 5거래일 동안 12번이에요. 60거래를 나옵니다. 휴일 빼고 뭐 하면 50거래를 나와요. 실적 발표부터 실적 발표까지 분할 매수하시면은 50번 사셔야 됩니다. 6개월이면 100번 사셔야 돼요. 하루 10만 원씩, 한 번에 10만 원씩 100번 사시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시대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태울 수 있는가? 저는 그거를 하루 분할 매수를 50만 원으로 최소로 잡고 있다. 50만 원씩 분할 매수를 잡고 있다. 근데 50만 원의 기준은 한 달 동안 매일 사면 1000만 원이더라. 근데 그 시드가 내 시드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뭐 이렇게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사고 한 달 만에 못 올라가면은 박살나는 거고 빼는 거고 본전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좀 정하셔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제 시드에 맞는 분할 매수 전략을 짜시면서 이게 그걸 좀 지켜나가 보시면은 한두 번만 해보셔도 다음부터는 한 방에 못 사요. 왜냐면 한 방에 사면은 아깝거든. 왜냐면 평단도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는 다른 거 살 것도 보이는 거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투자 습관을 좀 하나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익절하는 습관, 익절하는 경험치를 계속 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실적이 발표되면 이걸 가지고 기업 분석 보고서가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번에 뭐 삼성전자도 다들 보셨고 하이닉스도 보셨다시피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보다 실적이 잘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보고서에 있던 기존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보고서 발간 시기를 보시면은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나와요. 이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일 바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 저는 그냥 텔레그램 그냥 공시 보고 기업 분석 보고서 정도만 보고 코멘트 정도만 봤는데 단타를 엄청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잠실에 엄청 높은 건물에 살고 저보다 많이 어려요. 많이 어린데 많이는 아니구나. 34인데 걔가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그냥 영화 속에서 꿈꾸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약간 텔레그램을 보면서 매매를 계속하고 있고 보고서를 보면서 매매를 계속 하더라고요. 실적을 실제로 보면서 스스로 실적이 나오자마자 실적 나오자마자 바로 숫자 보고 본인이 바로 판단해요. 이거 내가 계산할 때보다 잘 나왔네? 매수해야지.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분할 매수 관점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보고서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뭐 괜찮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냐? 거기가 목표 주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급등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왔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적정가가 얼마냐 이거죠.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까지 적정가가 얼마였냐? 저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연말에 HBM 하든 안 하든 9만 원은 갈걸요? 근데 얘가 7만 원 초반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8만 6천 원 가 있어요. 9만 원은 갈 걸요였는데 실적 발표에서 IR에서도 HBM 얘기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를 보니까 뭐야 이거? 다 왔네? 그러면은 매도로 터지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올 건 알았어 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선반영 같은 관점에서는 그러면 결국 목표 주가가 얼마냐, 밸류에이션이 얼마냐 이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가 실리콘투라고 있습니다. 그럼 실리콘투를 실제로 제주도 간 멤버 중에서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밸류에이션이랑 적정 주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리콘도 상한가 친 다다음 날인가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얼마 팔래? 나는 얼마까지 보고 있어? 난 안 팔래. 서로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투자 기간과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의 싸움입니다. 내년도 실적이 얼마가 나올 건데 PER 20배니까 목표 주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안 팔아. 아니야. 난 지금은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해. 난 팔 거야. 두 사람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주식을 보고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은 다 그겁니다. 이 선반영의 여부는 결국에는 이 숫자예요. 항상 제가 1번으로 말씀드리죠. 매수할 때 매도가를 계산하라. 그렇죠? 매수할 때 매도가를 계산하라. 그리고 그게 투자 기간이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이런 거를 물론 처음에 하면은 삼성전자 20만 원 갔으면 좋겠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거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 분석 보고서나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지금 얼마나 돈을 벌게 될 것이고 과거에 얘가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받았기 때문에 이번엔 어디까지 가겠구나. 과거 데이터를 녹이고 뭘 녹이고 딱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좀 선반영이 돼 있네? 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강의를 듣기 전과 후가 첫 번째는 저에게 있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각과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또 가장 좋은 건 나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좋았어요.